하는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 하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파트너, 장기적으로 오래 확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두려우시기 때문에 주저하신다고 하면, 그런 능력과 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컨텐츠 갖고 왔는데요. 파탄사님이 질문 주신 내용 오늘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우리 어른들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신 말씀 있으시죠?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트너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스포너님, 제가 파트너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파트너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유형별로 몇 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한껏 얘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는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 하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파트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정말 결단하지 않는 파트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외과적인 시술로 확 잘라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도 또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요.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하실 때 그분이 확실하게 어떤 동기나 결단이 없이 회유를 통해서 가입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네트워크의 비전을 본 것도 아니고, 이분이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떤 인지상정, 뭐 서로 좋은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거절하지 못해서 가입하신 경우도 되게 많고, 뭔가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지만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향을 못 잡고 계신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런 액션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마음인지 그냥 관망하려고 하시는지 보시면 드러나요. 태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파트너가 계시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그분께 다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이든 이 일에 대한 가치나 또는 일을 어떤 마음과 어떤 각오로 하고 싶은지를 재결단받는 시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똑같은 자세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일인 거지,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 분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은 분명히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시간 쓰기보다는 이 일에 몰입하고 올인하는 분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시면서 지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파트너. 이거 되게 많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을 갖고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데, 그 열심히라고 하는 게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과 방향이 있는 열심히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분들이 어떤 활동량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 일과를 리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분명히 바쁘고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활동량에 대한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라고 하는 기준이 활동량, 현장에서 뛰는 시간도 많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열심히라는 기준 안에서 결과가 안 나오는 대부분 봤을 때는 공부하는 것만 열심히 하시고 행동하는 걸 열심히 안 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열심히 행동하는 그 미팅 장소에서 어떻게 미팅을 주관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로 그 미팅 안에서 전달하고 있는지를 체크가 필요해요. 왜? 당사자는 잘 몰라요. 본인의 모습과 자세와 여러 가지 센스들이 상대한테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현장에서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리뷰를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멘트 하나하나 그리고 일적인 센스 같은 거 같이 잡아줘 가시다
가시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액션 많이 하신다고 하면 성장하시죠. 성장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결과라고 하는 것도 막 수직적으로 막 성장이 아니라 그렇게 구력을 갖고 가시다 보면요. 현장 경험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정말 뒤에 폭발적인 성장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조금 서포트 해주시면 성장하십니다. 외과적인 수술 안 돼요. 자. 또 세 번째는요, 이런 파트너 있으세요. 누가 봐도 너무너무 괜찮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인 거예요. 정말 잘할 수 있는 성향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본인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셔서 액션이 적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남이 봤을 때는 정말 괜찮아서 잘할 것 같이 보이는데 본인이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시간이 긴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어떤 재원은 좋으나 사회적인 경험이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또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 사회적인 경단으로서 시간이 길다 보면 외형적인 풍기는 아우라나 카리스마나 재원이 너무 괜찮으신 분인데 어떤 걸 새롭게 시도하기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그 기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뭘 전공하셨어요? 과거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면서 그분이 경력 단절이 되기 전에 그 빛나던 순간을 기억하게 만들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인정과 어떤 장점을 찾아드리면서 그분이 이 일 또한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끄집어내서 결부시켜가면서 가능성을 만들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두려우시기 때문에 주저하신다고 하면 그런 능력과 어떤 자질이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는 것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 조금 자신감을 갖게끔 만들어 드린다거나 또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 장점을 갖고 계시네요. 저의 경험과 파트너님의 장점이 만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협업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일에 대한 장점도 설명하면서 그런 소심한 극소심 A형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는 잘 가이드하고 지원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세요. 네 번째는요. 조직 안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수가 있는 공간 안에서 조직의 운영이나 팀의 분위기를 조금 흐리거나 망치는 정말 센스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조직에 독이 되고 미꾸라지처럼 분위기를 흐리니까 리더의 입장에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파트너, 득보단 실이 많은 이런 파트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특히나 사회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세계와 나의 주관에 따라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나 센스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남한테 피해가 된다거나 남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아예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집도 있으시고 자신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걸 코치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시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으시거나 반박해서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난감하신 경우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영향력을 부리고 싶어서 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모습이 영향력을 부리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부리고 있다는 걸 잘 인지 못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있다는 걸 피력하고 싶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조직 안에서 그분들을 조금 긍정적이고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위임을 하거나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걸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위치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을 주시다 보면 그분 또한 본인이 그 위치 안에서는 적어도 남들이 하는 모습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행위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거나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반응이 부정적인 걸 했을 때보다 긍정적일 때 훨씬 더 좋은 피드백과 지지와 응원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 또한 굉장히 꽤 괜찮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조직에 실보단 득이 될 수 있는 재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난감한 파트너 아픈 손가락의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항상 가슴에 담고 계시되 비즈니스답게 유형별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센스껏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그들을 성공시키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당사자가 그럴 마음과 결단과 그럴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도 나라님도 아무도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이 양심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하시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픈 손가락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파트너들 중에서 하나하나 다 소생하고 회생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내용도 여러분에게 구독과 좋아요가 나올 수 있는 콘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